아버지, 꼰대인가 사랑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도입부 보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길을 걷다 이상한 확성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입만 살아있고 손도, 눈도, 표정도 없는 모양. 마치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말이 전해지지 않는 존재 같은. 문득 그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라는 존재는 집에서 잔소리꾼 혹은 꼰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꼰대 아버지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재의 상처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40대 초반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한숨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름이었죠. 그는 어릴 때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운동회에 나오고 등하교를 하고 졸업식 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죠. 그러다 어느새 그는 자신도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겪은 것과 같은 경험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족하더라도, 잔소리를 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밀어내지만 그 아버지마저 없다는 건 더 깊은 결핍을 남긴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 두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공부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친구를 조심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말들이 지겹고 때로는 반항심마저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독립했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속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잔소리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잔소리는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지만 사실 그 잔소리는 사라지고 나면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의 가치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유명 기업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라. 정직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해야 한다. 아버지는 늘 엄격했고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느꼈고 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원칙과 책임감, 그것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삶의 나침반을 주셨던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답답하게 여기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원칙과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사회와 아버지의 역할.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재하는 아버지, 혹은 존재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재한 아버지의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남아의 경우 아버지라는 롤모델이 없을 때 건강한 남성상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에는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의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정서적으로도 아이들과 깊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패밀리 데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아버지가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자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서적, 정신적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치유의 여정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50대 중반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소원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지갑에서 그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지갑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항상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그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결론 놓치기 전에 깨닫는 아버지의 존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꼰대라고 부르며 밀어내지만 그 뒤에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던 남성은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를 귀찮아했던 청년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서야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엄격한 아버지가 싫었던 기업가는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부모님의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버지의 말이 귀찮고 불편하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조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리고 아직 당신 곁에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